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벗어나 본 적 없던 노부부가 딸의 한국 아파트를 방문한 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이토록 놀란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인천국제공항. 미나 32세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가 착륙한 지 20분이 지났지만 아직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 미나는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60년을 살아온 하라다 요시히코 67세와 그의 아내 하라다 아키코 65세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어머니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를 꼭 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비행기는 어땠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처음 타는 국제선이라 걱정했는데.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하구나. 일본 공항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 이번 방문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한국으로 이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모님은 아직 한 번도 딸의 새 삶의 터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키코의 건강 문제로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았고 요시히코는 오랫동안 지켜온 빵집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나가 일본 시장 UX 디자인 책임자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의 성공을 축하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괜찮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키코는 딸이 아플 때나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외로움은 없는지 늘 걱정해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벚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느낌이네, 요시히코가 말했습니다. 미나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높게 솟은 건물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니? 정말 대단하구나. 아키코가 고개를 들어 꼭대기까지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나는 내심 긴장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새 보금자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하자 미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나 비밀번호 없이 문이 열리는 모습에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도어락이야? 키도 없이? 아빠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파트라고? 일본 집보다 2배는 넓은 것 같은데? 아빠는 딸의 한국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바닥을 밟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야, 밖은 따뜻한데 바닥은 차갑네. 일본 집처럼 춥구나.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보일러를 켤게요. 미나는 스마트폰으로 보일러 앱을 열어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바닥이 금방 따뜻해졌어. 이게 뭐니?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봄이라 보통 틀지 않지만 금방 따뜻해져서 정말 편리해요. 미나는 도쿄에서 나고 자랐지만 3년 전 한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UX 디자이너로 스카우트되어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소비자들을 위한 쿠팡의 일본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일본 시장 UX 디자인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의 새 보금자리를 방문했고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에 연이어 놀라고 있었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조명까지 켜진다고?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아빠는 미나가 조명 켜줘라고 말하자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깜빡이더니 스마트 TV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TV 화면에는 지진 경보 경기 북부 규모 3.5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진 경보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도 가끔 지진이 나는데 이런 경보가 자동으로 와요. 걱정 마세요. 규모 3.5는 그리 큰 지진이 아니에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국인데도 이런 스마트 경보 시스템은 아직 일반 가정에 보급되지 않았어. 정말 놀랍구나. 잠시 후 경보가 해제되고 엄마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앞면에 달린 대형 터치스크린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게 뭐니? 스마트 냉장고예요, 엄마. 안에 뭐가 있는지 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유통기한도 알려줘요. 심지어 요리법도 추천해준답니다. 엄마가 화면을 살짝 터치하자 갑자기 냉장고가 말을 했습니다. 우유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소비하거나 폐기하세요. 엄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미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셨죠? 냉장고가 직접 알림을 주기도 해요. 저녁이 되자 미나는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미나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배달이요. 쿠팡 이츠입니다. 미나는 부모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음식을 시키면 정말 빨리 도착해요. 배달원이 음식을 전달하는 순간 옆집 도어락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니시카와 하루카 28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일본인 주재원으로 최근에 이사 온 이웃이었습니다. 하루카 씨, 무슨 일이에요? 미나 씨, 정말 미안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새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을 거예요. 미나는 하루카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저희랑 함께 저녁 먹어요. 관리사무소에 제가 연락해 볼게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생겼지만 이내 그들은 따뜻한 삼겹살, 김치찌개, 각종 반찬이 가득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카는 미나의 부모님께 자신이 한국에 온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엄청 당황했어요. 온돌이 뭔지, 음식은 어떻게 주문하는지. 미나 씨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요시히코는 하루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기쁘네요. 사실 처음에는 미나가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일본인들을 도와주고 있었네요. 하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새내기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키코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늘 걱정했던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가 되고 있다니 이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미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쓰레기 분리수거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해요. 이 앱으로 각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시히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제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앱이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하루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앱이 있어요? 저는 분리수거 때문에 벌써 2번이나 경고장을 받았어요. 미나는 웃으며 하루카에게도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웃과의 만남은 오히려 부모님께 미나가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인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스마트폰으로 교통 앱을 열어 부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하철,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고 가장 빠른 경로도 알려줘요. 요시히코는 감탄했습니다. 도쿄도 교통 시스템이 발달했지만 이렇게 정확한 실시간 정보는 아직. 미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회사에 가볼까요? 쿠팡 본사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쿠팡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초현대적인 건물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기가 내 직장이니?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요시히코가 말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며 로비 전체의 조명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미나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화재 대피 훈련이에요. 잠시만 기다리면 돼요. 실제로 30초 후 경보음이 멈추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을 마칩니다.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정상 업무로 복귀해주세요. 아키코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구나. 일본 회사들도 훈련은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진 않아. 보통 미리 공지하거든.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언제 훈련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게 해요. 실제 상황처럼 대비하기 위해서죠. 로비에서 미나의 팀장 김지원 36세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미나 씨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원은 서툰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미나 씨는 우리 팀의 보물입니다. 아키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이 외국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원이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오늘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미팅이 있는데 부모님도 함께 참석하시면 어떨까요? 실제 일본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미나는 당황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이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아빠가 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마케팅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부모님을 특별 게스트로 소개했고 일본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팅 중간에 직원 한 명이 일본 노인층을 위한 앱 인터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머뭇거리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글씨 크기는 우리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색상 대비도 좀 더 선명하면 좋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모든 직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활짝 웃으며 아키코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피드백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정말 행운입니다.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신가요? 요시히코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앱에서 뒤로 가기나 처음으로 같은 기본 내비게이션이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편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가락으로 쓰는 검색 기능이 있으면 키보드보다 훨씬 사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 적기 바빴습니다. 미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놀랐고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투어 중에 그들은 미나의 일본인 선임 동료 나카무라 켄지 45세와 마주쳤습니다. 나카무라는 최근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해 도쿄에서 파견된 컨설턴트였습니다. 아, 하라다의 부모님이시군요. 나카무라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미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요시히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느끼고 있어요. 딸의 아파트는 우리 도쿄 집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해요. 특히 바닥 난방은 정말 훌륭하더군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마케팅 회의에 참여해서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의견도 나눴답니다. 나카무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케팅 회의요? 부모님께서요? 네, 아키코가 자신감 있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실제 제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회사들은 정말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요. 지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하라다 씨 부모님의 피드백 덕분에 우리 앱 UI를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 시니어 마켓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카무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나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나눴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두 분 다. 미나가 부모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네가 여기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요시히코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부모님을 데리고 서울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와, 정말 웅장하구나. 요시히코는 궁궐의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평생 빵을 굽는 일을 했지만 목공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건축물의 디테일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둥과 지붕의 연결 방식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네. 더 견고해 보여. 경복궁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예고 없이 왔다가 금방 그칠 것 같았지만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키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큰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집이 가까워요. 이 우산 쓰시고 구경 마저 하세요.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미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떻게 일본어를? 여성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전 도쿄에서 유학했어요. 일본인 가족을 보니 반가워서요. 우산은 다음에 경복궁 앞 카페 한옥다방에 두시면 돼요.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비 속에서 따뜻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우산을 쓰고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교토와 비슷하면서도 더 활기차네, 아키코가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하라다 미나입니다. 아키코와 요시히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라니 설마 딸이 몸이 아픈데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미나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딸이 이국 땅에서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것인가? 미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전화를 끊은 후 부모님을 향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키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니? 아픈 거야?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대요. 요시히코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병이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도. 미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의료통역 프로그램 때문에 검진받은 거예요. 일본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봉사인데 자원봉사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서요. 부모님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내일 일본인 노인 환자가 오시는데 통역이 급히 필요하대요. 우리 일정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키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니, 사실. 네가 여기서 아프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했단다. 일본에선 우리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여기선. 미나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제가 어떤 의료 지원 시스템 속에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병원의 국제진료센터를 안내했고 거기서 완벽한 일본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미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시스템의 일부였고 미나 자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나 씨가 아프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받아 케어해드립니다. 국제진료센터의 김 박사가 부모님에게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딸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키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항상 품었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마침내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일본인 노인 환자의 통역을 도왔고 부모님은 딸이 다른 일본인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요시히코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네가 여기서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겠어.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물을 보고 요시히코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복잡한 곡선을 어떻게 실현했지? 건축 기술이 정말 대단하군. 도쿄도 아름답지만 서울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네, 아키코가 감탄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미나는 자신의 한국 친구들을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UX 디자인 동료 박소연 29세,
한국어 교사 이준호 34세, 그리고 이웃에 사는 정다영 31세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유창한 일본어로 부모님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제는 거의 원어민처럼 말해요. 소연은 회사에서의 미나의 활약상을 들려주었습니다. 미나 덕분에 우리 앱의 일본 시장 진출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녀의 문화적 감각은 정말 대단해요. 다영은 이웃으로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설날에 미나가 저희 가족을 초대해 일본 요리를 대접해 주었어요. 오코노미야키가 정말 맛있었죠.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갑자기 아파트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키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영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경보예요. 아마도 훈련일 수도 있지만 일단 대피해야 해요. 모두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지만 문을 열자 밖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미나의 부모님, 특히 요시히코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불이 났을 때 딸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까?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조작한 후 비상키트를 꺼내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 위치도 알려드렸고요. 소방관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미나는 방화 담요를 꺼내 부모님을 감싸주었고 물에 적신 수건도 나눠주었습니다. 소연과 준호는 미나와 함께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10분 후 소방관들이 그들이 있는 발코니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 중 한 명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들 무사하신가요? 요시히코는 놀란 표정으로 소방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방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우리 팀에 여러 언어 가능한 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라다 씨가 스마트홈 앱으로 상황을 알려주셔서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다행히 화재는 곧 진압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에서 작은 화재가 시작되었지만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피 장소에서 미나와 친구들은 다른 주민들을 도와 통역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나는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후 아키코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줄은 몰랐어.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 네가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구나. 요시히코도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네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미나야. 미나의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씨는 저희 아파트의 영웅이에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정전 때도 외국인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안전하게 아파트로 돌아온 후 미나와 부모님은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딸아, 네가 여기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이제 정말 안심이 된다. 아키코가 말했습니다. 요시히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걱정을 했단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 아플 때나 위급할 때 누가 도와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지. 미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선배들 덕분에 점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제 보니 그렇구나. 아키코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공항에서의 작별.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요시히코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나야, 네가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다. 아키코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돌아가면 모든 이웃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랑할 거야. 특히 그 바닥 난방. 추운 날 버튼 하나로 금방 따뜻해지다니. 아, 그리고 다음에는 겨울에 와서 제대로 온도를 경험해봐야겠어. 할머니도 모셔와야겠다.
그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 허리 통증이 좀 나아질 거야. 미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매력은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나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가족 여행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화합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준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닌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곳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온 지난 시간들, 그리고 부모님의 방문으로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은 지금 더욱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집이다. 비록 지금은 꺼놓았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따뜻해질 수 있는 온돌. 바닥이 그녀의 발을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